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언제 한번 힘 안 차게 시작해보고 싶어요. 힘 그럼 빼고 뭐 시작해. 어떻게 시작해? 힘 빼고 이렇게 한번 막-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눕 덕이 되겠네요. 네. 눕떡. 눕밀떡. 네. 흔히 요새 아이돌들 많이 하는 눕방 되겠어요. 눕방. 네. 역시 힘없는 편집장 홍희범 되겠습니다. 이러고 힘들 내세요. 그래도 월간- 힘찬 게 좋죠. 월간 민병대. 뭐. 민병대. 자,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시간 이슈를 좀 살펴봤는데, 네. 큰 이슈 하나 있었죠. 예. 그렇죠. 네. 글로벌 허크가 이제 지난해 12월에 들어왔죠. 12월에 네. 들어오고 2호기가 들어온다는 그런 곧 들어온다. 네네. 2, 3호기가 같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2, 3, 4호기가 같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4호기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4호기는 연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상반기 중에 다 들어오겠다는 저는 그렇게 정보를 받았어요. 좀 앞. 예, 이것 때문에 했네요. 제가 좀 예. 그 또 사업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하. 사업을 했던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좀 앞당겨서 상반기 중엔 들어온다. 물론 이게 사실 원래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은 그렇죠. 거였어요. 그건 맞죠. 예, 뭐 1년 이상 어마어마하게 늦어졌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허크 과연 이것이 전략 무기인지 아니면 뭐 별거 아닌데 언론에서 떠드는 건지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숨은 뜻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막 위주로 이렇게 해서. 레이저 날아가고 이렇게 드론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태권브이도 투하시키고. 예. 자, 그러면 글로벌 반성문 허크에 네. 글로벌 그러다 허- 호구됩니다. 네. 예. 반성문 쓰셔야 돼요. 글로벌. 자, 글로벌 허크가 처음 이제 기체가 개발이 된 이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슬슬 한번 풀어나가 보시죠. 자, 우리 이 기자님, 우리 글로벌 허크는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됐나요? 말 그대로 글로벌 호크 그 인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기권 인공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낮게 난 인공위성. 네. 낮게 나는 인공위성. 어떻게 보면은 그 어설픈 정찰위성보다 100배 낫다고 훨씬 할수 있죠. 낫다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지금의 성능이면 정찰기, 그러니까 특히 U2 정찰기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왜 글로벌 허크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사실 글로벌 허크의 시작은 꽤 오래됐습니다. U2기의 대체 기체죠. U2기가 무르만스크 상공까지 비행을 하려고 파키스탄에 떠가지고 쭉 비행을 하다가 SA-2 유명한 SA-2 대공 미사일 4발을 쏘는 게 그 중에 마지막 발에 아이고야. 격추가 돼서 그렇죠. 결국 지상에 왔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 조종사를 뭐 파워즈 사건. 그렇습니다. 네. 뭐 미국이 이제 그 조종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죠. 또 굉장히 뭐 반대급부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 영공에서 빠져나오려면 직접 영공을 들어가는 건 참 진짜 위험하구나. 영공 밖에서 정찰하기 시작을 했죠. 그 네네. 이후로는. SR-71 같은 걸로 그냥 또 직접 들어가서 빠른 속도로 아니 미사일보다 빠르게 이렇게 그렇죠. 하는 방법을 또 택했다가 그쪽으로 빠지면 SR-71로 가야 되는데. 네네. 네. 했다가 이제 그 후에 아무래도 그것도 위험하다. 네. 그래서 그냥 그 고고도에서 무인으로. 무인으로 전체를 다 스캔해서 보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 U2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U2도 살아있죠. U2 살아있고 심지어 글로벌 허크가 사실은 좀 앞선 얘기지만 이게 블록 시리즈로 가서 블록 10, 블록 20까지 갔을 때는 별로 그렇게 U2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U2로 가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심지어 블록 30에 와서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가 네. 미 공군에서는 U2 계속 운용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는 글로벌 호크 도입하면서 U2는 아마 다 없어질 거다라고 다 예상을 그렇죠. 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지금 그랬죠. 흘러가고 있죠. 네. 지금 5 정찰단이죠. 5 정찰 비행단의 예하에 있는 부대들이 그중에 우리나라에도 수대, 공대가 공공공대 아닌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공공대가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죠. 네. 그 기체는 사실 운영하기에도 굉장히 지금 벅차고 또 이렇게 그 과정이 되게 네네. 좀 있고 그리고 좀- 정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죠. 사실은 그래요. 그 글로벌 호크 실제로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실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장난이 기체죠. 크죠 진짜. 예. 뭐 사람보다 좀 크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보는 무인기라는 게 날개폭이 사실은 여객기만 합니다. 그렇죠. 뭐 리퍼 뭐 이 정도라 사실 네네.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크기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괜히 글로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고고도용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지난번 에어쇼 때 거의 한 19km 상공까지 올라가서 그 1대1 정찰을 무겁 하기 때문에. 전시했었죠 그때. 네, 정시했죠. 전시에 엄청 컸죠, 먹업을 진짜. 정시했죠. 그러니까 네네. 그때 보시면 이 크기를 가름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거 보고 실제로 놀랐다는 그 밀덕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아니 이렇게 컸단 말인가 하면서.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을 통해서 네네. 많은 분들은 많이 아셨을 텐데 또 모르셨던 분들은 와 이렇게 컸어? 뭐 이랬을 아무래도 이제 무인기라는 이 그 선입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 작을 뭐, 거다. 네. 네. 뭐 RC 비행기 뭐 그런 거 얼마나 커봤자 얼마나 크겠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참고로 이게 이제 그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들어오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요. 원래 처음에 한국이 사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그 택도 없다. 뭘 오. 살라고 하면서 이건 딱 파는 물건이 거절했죠. 아니요 이런 거지. 바로 그냥 거절 먹었었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글로벌 호크를 완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건 우리가 최초예요. 물론 지금 일본이 들여온다 하지만은 아직 네네. 일본도 4대 확정이 정도 지금 뭐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거의 최초고 네. 거기가 아니라 이제 최초입니다. 최초 맞고 유로호크라고 하는 그 유럽, 그러니까 특히 독일을 위시한 나토군이 운영하기 위해 했던 거는 껍데기만 글로벌 호크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탐지 장비, 광학 장비까지 다 유럽산. 그렇죠. 그들은 뭐 그들도 굉장히 그 발달돼 있으니까요. 그 플랫폼으로만 쓰겠다 이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원래 4대를 들여오기로 했는데 한 대만 들어와서 시험하다가 취소했죠. 독일이 이제 취소하고. 예. 그래서 이제 유로호크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고. 근데 왜 블록 30이냐 이거죠. 근데 그건 블록 30일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30일 수밖에 없는 게 뭐 그 당시 그 도입 협상하고 했을 때 나온 게 뭐 30 타입이어서 그런 거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시긴트 장비가 한국에 들어온 거에 지금 빠져 있다. 구식 아니냐. 네, 네. 구식 아니냐는 구식이 아니고 아예 그런 빠졌어요. 얘기, 네, 그 얘기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그 협상 당시에 그렇게 된 거고 들여온 후에 해결을 개량하신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갖고 온 거였거든요. 일단 뭐 장비를 도입하는 게 우선일 수 있밖에 없.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사실상 이게 한국 도입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16년 만에 이야, 13년이에요. 그렇네요 진짜. 굉장히 길게 지금 간 거라. 근데 이걸 좀 청취자분들한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블록 10과 블록 20, 블록 30이 어떻게 다르고 왜 우리는 시긴트 장비가 안 들어오는지는 뭐 구식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건 아니고요. 원래 블록 10단계에서는 IR 장비하고 전자광학 장비, 2호 장비죠. 이 두 개가 탑재된 게 다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블록 20으로 갔을 때 광대역 통신 장비를 장착한 중계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거의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 블록 30이 결정이 되는데 그 블록 30에는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이사 레이더, 요즘 우리 유명한 에이사 레이더죠. 에이사 레이더의 아주 그 정찰 버전의 레이더인데 어마어마한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 특히 이제 가장 거기에 특징적인 건 전에도 한번 그 사실상 이 레이더 때문에 지상의 인공위성이라고 불리는 정찰위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진정한 인공위성은 사실은 나중에 설명드린 블록 40인데 어찌됐든 그 에이사 레이더가 상당히 광대역에 그 정찰을 할 수가 있고 네. 특히 이제 모드를 MTI 모드로 바꾸면 움직이는 기갑 장비랄지 움직이는 것들을 다 타겟으로 북한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게 이게 그냥 뭐 북한 상공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뭐 서울 상공 정도에서 그냥 레이더 스캔 그 무빙 타겟으로 딱 맞추고 서 있으면은 그냥 북한의 모든 차량이나 미사일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체킹이 됩니다. 북한은 정말 맨날 긴장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 호크들이 온다고 했을 때 노동신문 같은 데서 이렇게 대남 매체에서 비난도 좀 했어요. 뭐 승량이 어쩌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실 뭐 이런 건 들여오면은 남북 통일과 평화 이런 거 반대되면 꼭 들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반대를 하면 된다. 반대를 하면 이게 일종의 약간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그렇죠. 네. 이게
이게 집중 모드로 이제 또 바꾸면 네. 레이더를 집중 모드로 바꾸면 지금 이제 그 언론에서 좀 떠들고 있는 30cm도 볼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30cm 크기. 근데 사실은 타겟을 30cm 잡아낼 수 크기는 있다. 30cm 크기는 좀 뭐랄까 좀 그 신문다운 그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U2보다 낫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U2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장비는 30cm 볼 수 있고 다 잡아내죠. 오히려 고도도 더 높아요. 그렇죠. U2가. 그래서 타격받을 위험이 없고요. 사실 글로벌 호크는 전에도 물론 글로벌 호크의 그 해상 버전인 트라이튼이 이제 트라이던트? 네, 이란 트라이던트가 아니고 트라이튼이 격추됐었죠. 그렇지만은 그 MQ-4N이라고 하는 그 제식명을 가진 게 트라이튼이 격추된 거지만 결국은 똑같아요. 성능은. 그러니까 그 정도 고도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고도 방공 미사일 현존하고 있는 적성국의 방공 미사일할지 뭐 서방 측의 방공 미사일할지 모두 격추가 가능한 가능하죠. 거예요. 네. 한 근데 19km 나는데 요즘 뭐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거 보면 뭐 30km 뭐 40km 뭐 가까이 올라가고 당장 그럼요. 북한만 해도 SA5의 짭총인지 모르지만 S300까지 있으니 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잡힐 수밖에 없는데 네. 왜 그렇다면 전략 자산이라고 할까요? 북한이 못 잡아서? 아니, 북한 잡을 수 있어요. 북한 영공에 들어가면은 충분히 대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영공에 안 방금- 들어가도 그렇죠. 엄청난 위력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바로 그 아웃레인지 사정 밖에서 그 안을 다 속속들이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북한에서 만약에 글로벌 호크를 타격할 수 있느냐? 가능해요. 영공에 들어가면 네. 가능하죠. 네. 이게 글로벌 호크가 스텔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전략의 전략 자산이면 RQ170이랄지 RQ180들이 실제로 들어가요. 스텔스 그렇죠. 성능이 있는 네. 것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맹국한테 준 거는 아니고 그래도 글로벌 호크가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건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적의 영공 밖에서도 충분히 전체를 볼 수 있는 지금 블록 30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지금 예산 문제로 지금 아직까지 그 앞으로 37대를 다 개량 내지는 그렇게 바꾼다는데 블록 40으로 바꾸게 되면 블록 40에 있는 에이사 레이더는 어느 정도 성능이냐면 그건 진짜 인공위성인 게 20km 고도에서 떠서 호주 있죠. 네. 호주의 거의 대부분 면적을 커버해서 한 포근에 오. 정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인공위성 아닌가요? 맞죠? 그냥 인공위성이죠 사실. 네. 그럼 누군가 사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전략 자산이라는 인공위성보다 거예요. 좀 유리한 점 인공위성이 궤도를 따라가서 일정한 시간으로 돌아야 되는데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 어쨌든 그렇죠. 비행기라서 이게 한 번 맞죠. 뜨면 네. 한 40시간 뜨는데 그렇죠. 그냥 40시간. 휴전선 상공에 이렇게 떠서 계속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네. 주 52시간을 지켜주네요. 그렇죠. 아. 재원상으로 36시간이고 그다음에 그 작전 시간으로 적어도 24시간. 네.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은 죽치고 떨 있는 수 있는 거네요. 거예요. 그렇죠. 야 정말 그래서 짜증나겠다. 얘좀 다 됐네 하면 이제 또 다음 그렇죠. 거 네 계속 대면은 보고 이렇게 있는데. 교대에서 계속 올릴 수 있으니까. 정지위성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우리도 누가 이렇게 훔쳐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분 나쁘죠. 확실히 북한이 그런 DMZ 상위 위에서 이렇게 망원경 들고 딱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꼼짝 말아줘 그냥.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북한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렇게 뭐 서울 불바다라든지 이런 거 예전에 할 때 우리가 겁먹었던 건 얘들이 뭘 할지 몰라서 그런 거였잖아요. 정말로 뭐 방어를 준비를 하는 건지 뭘 하는지 모르는데 네. 예를 들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우리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그런 건지 아닌지를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북한의 장사정포 그다음에 그 맨날 요즘 자랑하고 있는 그 다연장포 있죠. 다연장 방사포 장거리. 대구형 방사포. 그렇죠. 대구형 예. 방사포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이 글로벌 호크 앞에서 그냥 호구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지금 그 남북 합의 때문에 6.19였나요? 그것 때문에 사실 뭐 DMZ에서 일정한 간격은 일정 구간에서는 뭐 무인기도 못 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글로벌 호크는 그 합의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차피 거기서 안 뜹니다. 네, 그 한 이슈가 대전쯤 띄워놓고서 그냥 돌려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슈가 있을 때 우리도 한번 다뤘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글로벌 호크가 워낙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못 드렸습니다만 보관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 보관 중에 하나가 글로벌 호크였던 거죠. 그리고 블록 30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긴트 장비. 그러니까 신호 정보를 또 포착할 수가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긴트 임무를 하려면 모듈을 바꾸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2호 장비를 뺀다든가 아니면은 IR 장비를 빼가지고 시긴트 탐지 장비로 바꾸고. 시긴트 탐지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 상대방의 신호탐지죠. 전파를 받아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무선 전파 같은. 뭐 레이더 전파도 들어갈 테고 뭐 통신 전파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감청. 전파죠. 쉽게 얘기해서 감청. 그다음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전자 정보들. 각종의 전략 무기 내지는 심지어 그 핵무기 있죠. 이제 북한의 그 핵탄도 미사일의 그 전자적인 가동 그렇습니다. 스위치를 올렸다든가 예, 그런 뭐 것들을 레일이 작동한다든가 그런 걸 그 신호들을 다 탐지해내는 잡아내는 거죠. 거죠. 다 잡아내기가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굉장한 떠서 거기서 탐지하고 있다는 건 진짜 사용자 측에서는 이건 진짜 살 떨리는 그렇습니다.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 이게 핵을 쓴 거나 다름없는 거네요. 네. 이걸 핵. 핵 네. 돌렸습니다. 네. 치트키 쓴다. 네. 그렇죠. 네. 이거를 그 미국의 글로벌 허크 그러니까 68대를 운영해서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한 장비에 블록 30형의 럭히드 마틴사의 신호 장비 그러니까 시긴트 장비가 들어간 건데 약간 진짜 방산 비행기 쪽은 로키드 마틴이 다 해먹습니다. 보잉 그럴- 불쌍한 그럴 수밖에 이유가 없죠. 있습니다. 스컹크 웍스가 왜 스컹크 웍스겠어요? 그렇죠. 냄새가 나는 냄새가 거죠. 나서 이게 뭐든 다 냄새 나게 다 해먹는다. 정말 엉덩이 너무 탐정. 차이가 천재들의 나는 집합이긴 한데 예, 진짜 차이가 아마 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항공분야야말로 이 혁신이라는 게 가져오는 결과물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회사로 치면은 삼성 예전에 스마트폰 이전에는 삼성이랑 LG랑 사실 삐까삐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삼성 그 LG의 프라다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인기가 좋았었는데 그 얘기하셔도 프라다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인기가 좋았었는데 한 가지 결정이 있었죠. 스마트폰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근데 LG는 그냥 안 갔죠. 천천히 갔죠. 네 그리고 급하지 않다. 삼성은 바로 갔는데 이게 이제 네. 차이를 냈죠. 완전히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긴트 장비가 왜 안 들어오냐?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탑재할 수 없다. 근데 제가 이걸 그게 이제 주안점이 돼가지고 지난 그 에어쇼 때 관계자한테 질문의 요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시긴트 장비를 못 들여오는데 보관이 있느냐? 우리 시긴트 장비 없이 들어오긴 하는데 보관이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시긴트 장비를 탑재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게 그 설이 가장 높았죠. 예, 그 설이 아니라 이제 업체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네네. 그다음에 군 관계자는 말을 아끼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군과 연관된 분들의 의견은 그것은 아니다. 좀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된 럭히드 마틴의 시긴트 장비로 합의를 봤다. 이런 또 저 의견도 있어요. 무슨 말이 맞는 걸까요? 그거는 좀 시간이 돼봐야 아는데 그거는 좀 양쪽 놓고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테스트를 것 해도 같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양쪽 놓고 테스트해서 물론 뭐 좋은 맞습니다. 쪽으로 네.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시긴트 장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도 무인 네네. 정찰기 지금 무인 또 추진하고 정찰기 있는 게 사업이 있죠. 있잖아요. 네네. 그 사업에서 그 시긴트 장비가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국산 장비로 추천합니다. 왜냐 한국어로 떠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비를 써야지. 사실상 그 중고도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호크의 약간 다운그레이드형이라고 할까 뭐 그 정도 성능을 지금 노리고 있죠 지금 고도라든가. 네, 아무튼 뭐 시긴트 장비를 제외한 거는 블록 30의 모든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글로벌 호크 한 개 세트가 들어온 겁니다. 네 대가 다 들어온 거고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적어도 북한 전역은 쉽게 얘기하면 대구나 뭐 대전 부근 상공에서 충분히 이건 뭐 예입니다.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상공에서 제주도에서 떠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커버하고도 남고요. 네. 만약에 이 기체가 들어오고 나서 레이더를 성능 개량해서 블록 40으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호주 면적 전 세계의 호주가 5번째, 6번째 되나요? 네. 뭐 엄청 크죠. 네. 예. 그 면적을 그럼 우리 어딜 봐야 되나? 러시아를 봐야 되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이 들어온 건 맞고요. 그래서 이것을 로키로 조금만 떠들고 있는 거고 언론에서는 극히 일부만 떠들고 있는 네네.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앞으로 광학 장비들이 좀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뭐 5cm는 몰라도 40cm 이하로 볼 수 있대요. 다른 방송도 뭐 먼저 방송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빠르게 네네. 뭐 말씀드리느라고 이왕 글로벌 호크 얘기가 나와서 글로벌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말씀드려봤습니다. 굉장히 잘 도입한 장비고 저는 오히려 좀 빨리 도입을 해서 좀 운용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사실 있죠. 그게 맞긴 했는데 워낙 또 여러 가지 차이하다가 문제가 참- 많았어요. 사실 네. 들어온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노무현 정권 때 사겠다라고 했을 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이라고 미국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가격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비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팔지도 않겠다는 걸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든 갖고 온 거죠. 유로호크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뭐 취소됐으니까 그 제외하고는 글로벌 호크는 미국 외에 이제 우리만 운용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전 세계 거의 그런 글로벌 셈이죠. 호크는 네. 대한민국에서 블록 30이 운영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블록 30과 그렇게 많은 기체는 아니지만 10여 기체의 블록 40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글로벌 호크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글로벌 네. 호크 내지는 또는 전략 무기들의 뭐 어떤 이슈가 있으면 바로 또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들래 밀떡!